안녕하십니까. 사회행위 취소소송 어렵습니다. 배당행위와 사회행위 취소소송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저술한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회행위 관련된 8주차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전득자에 대한 청구 역시 사회행위 취소 청구 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라는 판결입니다. 사실 사회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소송입니다. 즉 수익자, 채무자로부터 특정 부동산, 그러니까 사회행위의 목적물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수익자, 그리고 이 수익자로부터 전득한 전득자에 대한 어떤 법률행위까지 모두 취소를 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크게 해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자는 406조에서 민법 406조에서 사회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과되었을 경우에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고 각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 판결은 어떤 판결이냐면, 수익자에 대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전득자에게 부동산이 넘어가고 그 부동산이 넘어간 이후에 전득자에 대한 소송을 원상회복 청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수익자에 대한 청구 자체는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했지만 전득자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는 1년이 도과된 다음에 소를 제기했다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이전 7주차 동영상의 사건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 동영상에서는 수익자에 대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이후 2심에서 1년이 지난 2심에서 비로소 청구 취지 자체에 원상회복 조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때는 가능하다고 판결했는데 왜 이 판결에서는 전득자에 대해서 1년이 지난 다음에 회복 청구가 불가능한가? 라는 것은 이 전차 동영상에서는 수익자,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에 원상회복 청구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상회복 청구 자체가 1년이 도과된 다음에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하지 않는다고 판시를 했고, 이 대상 판결은 수익자에 대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수익자가 부동산을 또다시 넘겨버렸을 때, 그럼 전득자에 대한 청구를 이제 넘긴 이후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또 다른 별개의 소송이고, 이는 말 그대로 별개의 소송이기 때문에 사회행위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고려해서 각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사회행위 취소 소송과 원상회복 청구를 한 사람, 그러니까 수익자에 대해서 청구할 때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만 1년 이내에 제기하면은 원상회복 청구는 1년이 도과된 다음에 청구 취지를 추가하더라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수익자로부터 전득자에게까지 부동산이 넘어간 마당이라면, 그리고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수익자한테 제기한 이후에 전득자한테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 소송 자체가 1년이 도과되었다면 별개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는 인정될 수 없다라는 판결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책을 찬찬히 보면서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입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